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세청 간수화 파일을 연말정산 메뉴로 전송하는 방법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수화 파일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입력 메뉴에서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 메뉴에서 업로드하기 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PDF 파일을 업로드할 사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에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간수화 내용은 주인번호 기준으로 전송되므로 오타 혹은 공백 없이 올바르게 등록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입력 메뉴에서 계속근무자를 선택 후 사원 권한인 경우 해당 사원만 조회되며, 관리자 권한인 경우 조회 조건 내 4번을 삭제 후 조회할 경우 전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수화 파일을 사원별로 업로드하려면 해당 사원을 클릭 후 파일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수화 자료 내에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안내된 내용에 따라 한 사원씩 선택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국세청 자료 PDF 올리기 버튼을 통하여 PDF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해 업로드합니다. 간수화 PDF 파일이 주인번호 기준으로 업로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누락된 자료의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가 공제 요건을 판단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업로드된 내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에 전송하려면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반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나와 있듯 기존에 입력했던 자료는 모두 초기화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창 내에서 얘를 클릭한 후 전송이 완료되고 해당 데이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를 보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데이터가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PDF 파일을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반영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고 분납이 있는 경우 분납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신고, 반기별 신고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매월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반영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 차감세액을 포함해서 작성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만약 연말정산 세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라면 1월에서 2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과 연말정산본을 함께 작성해서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매월 신고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월 귀속분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인, 즉 2월 귀속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분과 2월 지급분 한 장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장 선택 후 지급연월 2월로 선택하여 문서번호 도움창을 띄워줍니다. 문서번호가 없고 급여가 마감되어 있다면 자동 생성 버튼으로 생성하거나 혹은 직접 입력으로도 문서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귀속 2월 지급 2월로 선택 후 상단의 소득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로소득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할지 선택을 합니다. 당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현재 작성하는 신고서에 연말정산분과 2월 지급분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 옵션 중 2번 매월 징수분 더하기 A공사 연말정산 데이터 분납 항목을 선택해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주화면 탭 하단에 각 소득별 금액을 보게 되면 근로소득의 간이세액뿐 아니라
연말정산 항목에도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A공사 연말정산 합계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에 계속근무자로 되어 있으면서 마감된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금액이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비교해 보려면 연말정산 현황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정상 구분은 계속근무자, 정상연도는 2022년도, 사업장 구분이 필요한 경우 우측의 버튼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선택 후 진행 상태를 참조해 마감이 안 된 사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마감이 안 된 사원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두 메뉴에서 관리자 마감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원이 마감됐다면 관리자 마감을 조회한 다음 공지현황 탭으로 이동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과세금액뿐 아니라 신고되는 신고비과세도 포함돼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현황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합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의 총지급액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세는 공지하던 상태에 스크롤을 옮기게 되면 차감징수세액 소득세와도 비교를 합니다. 금액이 맞다면 해당 신고서를 마감해서 홈택스에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이월 지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즉 2023년 1월 귀속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지급한 급여의 데이터가 반영된 신고서 한 장과 연말정산 데이터만 반영된 2월 귀속 2월 지급 신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ERP10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귀속 1월, 지급 2월분 신고서에 연말정산의 전월 미환급세액을 기입해서 운용하는 부분이기에 귀속 2월, 지급 2월인 연말정산 데이터 신고분의 경우 단순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니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데이터만 반영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귀속 2월, 지급 2월로 신고서를 추가합니다.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은 연말정산 데이터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3번 A공사 연말정산 데이터 분납을 선택해 적용해 줍니다. 이때에도 연말정산 현황 메뉴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금액이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확인합니다. 지금처럼 연말정산 소득세가 환급이라면 해당 금액이 하단 당월 발생 환급세액과 차월 2월 환급세액에 반영되며 별도 신고하지 않고 금액 확인 및 이력관리 용도로 마감을 합니다. 다음으로 급여 등의 원천징수 내역을 홈택스로 제출하기 위해서 신고서 한 장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문서 도움창을 다시 띄워 2023년 1월 귀속, 2023년 2월 지급으로 작성하는데 이때 마감관리 메뉴 내 귀속 1월, 지급 2월로 기존 급여 마감된 자료가 있다면 연말정산분과 함께 자동으로 1번 라인과 같은 문서 번호가 생성될 것입니다. 귀속 1월, 지급 2월 적용 후 소득 데이터 불러오기 할 경우 아까와는 다르게 연말정산란을 제외하고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이후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12번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현재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조정되어 당월 조정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가 지금처럼 환급인 경우에는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금액을 입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월 지급 사업장의 경우 각각 작성한 신고서를 마감해 제작해서 홈택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세 분납을 적용하는 방법과 분납세액을 반영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분납합니다. 분납세액을 계산하고 급여계산 메뉴와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기 위해선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인정 메뉴를 이용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분납세액을 계산하려면 차감징수액이 10만원을 초과해야 되고 분납 신청 여부가 신청이면서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인정 메뉴에서 정산연도를 2022년으로 설정하고 상단 대상자 선정 버튼을 클릭하여 분납 신청한 사원을 불러옵니다. 만약 사원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에서 마감된 계속근무자인지 분납 신청으로 신청한 사람인지 차감징수액이 1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사원을 확인하게 되면 차감징수액이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로 안 분된 금액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납세액을 수정하려면 각 월의 소득세 부분을 더블클릭 후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 저장하게 되면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 금액이 0이 되도록 하여 다른 월에서 조정 후 저장합니다. 변경한 분납 금액을 다시 차감징수액 기준으로 분납하길 원한다면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분납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인정 메뉴에서 사원을 불러온 다음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사용자 메뉴의 자료를 수정해서 차감징수액이 변경되었다면 최초 불러온 차감징수액 적용 금액에 달라 차이 금액이 발생할 텐데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차감징수액은 현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메뉴의 차감징수액이 실시간으로 불러온 부분이며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인정 메뉴에 최초 대상자 선정했을 때 당시 차감징수액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금액 변경된 예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된 데이터를 마감 해제하고 금액 데이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금액이 변경된 경우 차감징수액을 다시 재계산해야 하므로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재계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줍니다. 계산된 분납 금액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와 급여 계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원을 체크하고 마감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인정 메뉴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집계 전 관련 분납 수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세액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해서 신고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 요령 파일에서 분납 관련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연말정산 여부에 1번 매월 신고를 확인해보면 정기신고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는 3월에서 12월까지 가능하지만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납금액 납부에 대한 신고분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만 제한하고 지급연월은 귀속연월과 동일한 연도인 12월까지 허용합니다. 분납 신청을 하는 신고서인 귀속2월, 지급2월 신고서는 A04 연말정산 합계, A05 연말정산 분납금액, A06 연말정산 납부금액 항목을 모두 작성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속 3월, 지급 3월에서 12월 신고서에는 분납 2차분을 반영해서 신고하는데 이때는 A04와 A06만 작성해서 신고하며 인원과 총지급액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속 4월, 지급 4월에서 12월 신고서는 분납 3차분을 반영해서 신고하며 작성 방법은 귀속 3월과 동일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및 지급연월 2월로 선택 후 문서번호 도움창을 띄워줍니다. 문서번호 도움창에서 귀속 2월, 지급 2월 신고서를 생성 후 적용하여 상단의 소득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은 2번 매월 징수분 전체 더하기 A공사 연말정산 데이터 분납을 선택해 적용합니다. 집계된 금액을 보면 A공사 연말정산 합계의 소득세 등을 안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에 계속근로자로 마감된 사원들의 차감징수세액의 합이 반영되고 A05 분납금액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입력에서 계산된 분납 신청자 인원과 분납금액 중 3월과 4월분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그리고 A06 납부금액에는 A공사에서 A05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반영되는데요. 이 금액은 연말정산 분납을 신청하지 않은 사원들의 차감징수세액과 분납 신청자의 1차 분납 금액의 합입니다. 금액을 비교해 보려면 A공사 연말정산 합계의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현황 메뉴에서 공제현황 탭의 차감징수세액의 합이며 A05 연말정산 분납 금액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입력 메뉴에 3월과 4월 합계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A05 연말정산 분납 금액과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입력 메뉴에 3월과 4월 합계 금액이 다르다면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입력 메뉴에 마감되지 않은 사원이 있다는 뜻인데요.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입력 메뉴에 마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소화 자료를 연말정산 메뉴로 전송하는 방법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